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가 올해 출시할 핵심 모델이자 전기차 대중화에 불을 지필 모델 아이오닉 6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전기차는 시기상조다, 전기차는 미래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연기관보다도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지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대 아이오닉 6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아이오닉 6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올해 7월 아산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며 현대 기아 제네시스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플랫폼이 적용된 첫 번째 전기차 세단입니다. 앞서 출시된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EV6, 제네시스 GV60까지 모두 동일한 CUV 장르로 마크만 바꾼 전기차의 느낌이 강했다면, 이번엔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세단 장르의 전기차가 출시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이오닉 6는 C 세그먼트 세단이라 테슬라 모델 3와 직접적인 경쟁 모델입니다. 크기적으로 보면 말이죠. 아이오닉 6는 앞서 공개된 현대자동차의 컨셉트카 프로페시를 기반으로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며 배터리 용량은 77.4kWh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개발 초창기에는 72.6kWh 배터리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최종 양산 모델에서는 제네시스 GV60와 동일한 77.4kWh 용량의 배터리가 전트임의 기본 사양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아이오닉 6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약 515km로 현재 예상되고 있으며 5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아이오닉 5처럼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모델로 출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롱레인지 싱글모터 기준이 515km가 아닐까 싶고요. 예상 출력은 싱글모터 후륜구동이 218마력, 듀얼모터 4륜구동이 313마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아직 예상 출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전기차는 200마력만 넘더라도 일상 주행에서 출력적인 아쉬움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가속력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 외의 특징으로는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는데 아이오닉 5처럼 10.25인치 듀얼 스크린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3인치까지 인치업이 될지는 아직 의문인 부분이고요. 디지털 사이드미러와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이 적용됩니다. 아이오닉 5가 처음 나왔을 때만큼의 놀라운 기능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 같네요. 아이오닉 6의 특징과 더불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아이오닉 6의 크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C 세그먼트 세단이면 좁은 게 아닐까? 패밀리카 전기차를 사려고 했는데 조금 좁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과연 아이오닉 6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오닉 6는 아직 출시 전이기 때문에 예상 재원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전기차들 한 체급 동생인 아이오닉 5와 경쟁 모델인 테슬라 모델 3와 비교해보면 전장은 아이오닉 6가 4855mm로 테슬라 모델 3보다도 훨씬 더 긴 전장을 가졌고, 전폭 또한 모델 3보다는 넓지만 아이오닉 5보다는 10mm가 더 좁습니다. 전고 높이 역시나 모델 3보다 더욱 높고 CUV 장르인 아이오닉 5보다는 낮고요. 휠 베이스도 모델 3보다 넓고 아이오닉 5보다는 50mm가 더 좁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모델 3보다는 확실히 모든 방면에서 더욱 넉넉한 크기를 가진 것이 아이오닉 6의 특징입니다. 전기차들과의 비교에 이어서 이번엔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내연기관 모델 소나타와 그랜저랑 크기를 비교해보면 전장은 소나타랑 그랜저보다는 확실히 짧습니다. 아무래도 엔진이 없어서 전륜 오버행과 후륜 오버행이 짧은 구조를 가지다 보니까 전장이 짧은 것이 전기차의 공통적인 특징이며, 전폭은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eGMP 플랫폼 덕분인지 그랜저보다도 넓은 전폭을 가졌고, 전고는 소나타, 그랜저보다도 더욱 높은 전고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확실히 헤드룸 공간은 넉넉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휠베이스는 소나타는 물론이고 심지어 그랜저보다도 더욱 넓습니다. 아니, 그랜저도 정말 넓은데 그랜저보다 더 넓은 휠베이스를 가졌다뇨. 그랜저와는 세그먼트도 다른데 역시나 전기차가 가진 공간 활용성은 장점 중에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이 사진은 뒷좌석 사진인데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실내 공간입니다. 정말 리무진 수준의 레그룸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진상으로만 보더라도 그랜저보다 넓은 휠베이스가 체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2열 시트를 살펴봤을 때 엉덩이를 받쳐주는 시트도 아주 넓은 편이고요. 등받이 각도도 꽤나 눕혀져 있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 시에도 편안한 포지션이 나올 것 같고, 아직 리클라이닝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는데 현대 자동차가 만든다면 충분히 리클라이닝을 염두에서 제작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리클라이닝 기능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아이오닉 6의 메인 이슈, 바로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살펴볼 텐데요. 현대 자동차 측에서도 디자인 수정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초창기 디자인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양산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테스트 주행 중인 아이오닉 6의 모습도 그다지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아직까지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이오닉 6는 앞서 공개된 컨셉트카인 프로페시를 기반으로 제작된 순수 전기차 세단인데요. 프로페시가 공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포르쉐를 닮은 전기차다, 디자인이 역대급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철저히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프로페시 디자인도 그렇게 멋져 보이진 않았습니다. 헤드라이트 디자인도 그렇고 2020년대 컨셉트카가 아니라 훨씬 이전에 디자인된 컨셉트카의 느낌이랄까요? 저도 프로페시의 실물이 궁금해서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에 전시됐었던 프로페시를 직접 봤었는데요. 실물로 직접 본 느낌도 그렇게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전면부는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니었고요. 그나마 매끈한 측면부 실루엣은 괜찮은 편이었고 후면부의 모습은 너무 911을 닮았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나마 괜찮았던 측면부 실루엣은 매끈한 쿠페형 디자인이었는데요. 4도어 양산형으로 오면서 프로페시만큼의 완벽한 쿠페형 라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형적으로 각진 세단의 느낌보다는 유려한 라인을 살린 세단 느낌이 많이 나는 듯 합니다. 후면부에서는 역시나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가 가장 시선을 끄는 부분인데요. 테스트카에서도 후면부가 볼록 솟아올라 있는 걸 보니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돼서 출시되는 듯 합니다. 그리고 프로페시에 적용된 하단 픽셀형 디자인은 테일램프에 적용해서 구현해낼 것 같습니다. 프로페시랑 과연 후면부가 비슷한 느낌으로 나올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네요. 아이오닉 6의 디자인은 캣 포워드 디자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캣 포워드 디자인은 케빈 포워드의 줄임말로 케빈 룸을 앞쪽으로 이동시켜 앞유리가 앞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형태인데 이로 인해 실내 공간이 넓어지게 되고 공기 저항 계수를 줄일 수 있다는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 좀 못생겨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캣 포워드 디자인은 과거 컨셉트카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사진 속 이 차를 보고 과연 어떤 브랜드가 이렇게 못생긴 차를 디자인한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 차는 무려 람보르기니의 컨셉트카입니다. 람보르기니의 포르토피노라는 컨셉트카인데요. 물론 크라이슬러의 영향을 살짝 받긴 했지만 그래도 람보르기니의 배지를 달고 세상에 공개된 컨셉트카이며 휠 디자인도 상당히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이라 최근에 출시된 전기차들의 휠과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람보르기니조차도 과거의 캣 포워드 디자인을 멋지게 살리지 못했는데 현재 위장막이 쓰여있는 아이오닉 6와 비교해보면 왠지 모르게 비슷한 향기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둥그런 헤드램프도 그렇고요. 놀라운 부분은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까지 똑같습니다. 포르토피노는 세단형이고 아이오닉 6는 패스트백 스타일이라는 차이점으로 인한 C필러와 루프라인만 다르고요. 전체적으로 공통된 디자인 요소들이 몇몇 가지 존재하는 것 같네요. 공기역학을 중요시하다 보면 자동차 디자인들이 대부분 저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캣 포워드 디자인에 따른 또 다른 예시로 최근 출시된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 EQE와 EQS도 있는데요. EQE와 EQS 모두 캣 포워드 디자인이 적용되었으며 EQS는 양산차 최저 공기역학 계수인 무려 0.20cd를 이뤄냈습니다. 효율을 얻고 잘생김을 잃어버린 전기차들인데요. 또 보다 보면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아이오닉 6도 디자인이 살짝 걱정되긴 하지만 전기차는 효율성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보니까 멋진 디자인보다는 공기 저항을 낮춰 조금이라도 주행거리를 늘리고 전비를 높이는 게 더욱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효율적인 전기차라도 못생긴 디자인이라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란 쉽지 않겠죠. 이미 현대자동차는 신형 소나타를 통해 디자인이 못생겼으면 판매되지 않는다라는 걸 직접 경험했으니 아이오닉 6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디자인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올 7월 아이오닉 6 출시 전까지 지속적으로 정보를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오닉 6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